여러분, 돈 가치가 급락한다. 왜일까요? 금리 인상도 한다는데.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정부의 국가 예산 말입니다. 2020년도 국가 예산이 8.3%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죠? 돈을 그만큼 많이 뿌렸다는 뜻이에요. 돈을 그만큼 많이 뿌리면 돈이 공급이 많이 돼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락할 수밖에. 그나마 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2020년, 2021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2년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의회 선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선거 때문에 돈 뿌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니, 우리 국민이니, 대한민국 국가니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야말로 돈 뿌려서 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가치가 완전히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산이 안 올랐던 적이 없습니다. 2017년이야.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에 9.5%, 2021년에 8.9%, 2022년 내년에는 8.3%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뿌려요. 다른 선진국 볼까요, 여러분? 다른 선진국을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내렸어요. 올해 369억 유로에서 말입니다. 2억 유로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02억 유로로 감축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결산 추정액이 5,477유로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1,047억 유로가 적은 4,430억 유로로 내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미국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결산 추정액이 7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면 내년 예산은 6조 달러거든요. 1조 2천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 줄였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늘렸잖아요. 8.3%나 늘렸잖아요. 8.4%.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추정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렸어요. 올해 추정 예산보다도. 올해 추정 예산이 600조에 가깝잖아요. 600조에 가까운데 여기에다가 더 많은 돈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결산 예산이 604조 9천억 원이거든요. 여기보다는 0.1% 거치는데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15배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대비해 보면. 저는 다 늘렸다는 자체가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그게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뿌리는 게 이게 생산적인데 뿌리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보면요. 전 세계는 긴축으로 가지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걸 해서 보건 예산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8.5% 늘렸습니다. 게다가 일반 지방행정 예산을
14.3% 늘렸어요. 바로 밑에 보이시겠죠. 96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교육 예산도 16.8%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83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선거에 그야말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반면에 실제로 성장해야 되는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찔끔찔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생산성이 올리는 것, 우리 경제가 더 강해지는 곳에는 적어지고 퍼주는 것에만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시중 통화량이 역대 최고예요. 늘어나는 속도가 한 달에 10%씩, 많을 때는 11%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 달에 10%씩 10%씩 늘어나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올해 안으로 아무리 안 가도 이게 2021년 1월에 3,232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에 3,411조니까 200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3,600조를 넘어선다는 결론이 생겨요. 올해 안에.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400조가량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에는 4,000조가 넘어간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돈을 이만큼 뿌리면요. 뿌리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는요.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만 생각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전 세계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는 긴축을 하는데 우리만 확장을 하고 있다고. 이것은 가계부채가 진짜 심각하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정부의 재정마저도 이렇게 뿌린다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여러분 재정 준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한 선진국들은 다 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뿌리고 싶어도 재정 준칙 안에서 돈을 뿌릴 수가 있거든요. 민주주의지만 통제선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제왕적.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야당을 할 때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난리를 치더니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또 이렇게 마음대로 혈세를, 그것도 진짜 혈세라고 하잖아요. 백성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혈세를 마구마구 뿌리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권력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라가 점점 망조가 돼 간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